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들을 믿고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은 70세 부부의 사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70세 박정호 씨와 68세 부인 이선희 씨입니다. 정호 씨는 40년간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선희 씨는 전업주부로 가정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여행도 자제했습니다. 오직 노후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40년간 모은 돈은 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7억 원 정도였습니다. 총 자산 12억 원. 정호 씨 부부는 이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정호 씨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40세 현우였습니다. 현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10년간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정호 씨는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는지 물었습니다. 현우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사업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사업하면 훨씬 많이 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희 씨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확고했습니다.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IT 플랫폼 사업이며 투자자도 만났고 사업 계획서도 완성했다고 자랑했습니다. 현우가 보여준 사업 계획서는 두툼했습니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정호 씨는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인데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해보라고 응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직원도 3명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행 대출이 잘 안 나왔습니다. 현우는 정호 씨를 찾아왔습니다. 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는데 담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호 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연대보증만 서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라며 자신이 다 갚을 테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정호 씨는 망설였습니다. 연대보증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설득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며 아버지에게 피해를 드릴 리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은행 절차상 필요한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희 씨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들인데 도와줘야 한다고 형식적인 것이라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정호 씨는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하다며 꼭 성공해서 두 분을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금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정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현우가 재촉했습니다. 괜찮다며 자신이 다 갚을 거라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정호 씨는 서명했습니다. 3억 원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현우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직원도 늘렸습니다.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다시 정호 씨를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호 씨는 불안했습니다. 지난번에 3억을 빌렸는데 그걸로는 안 되는지 물었습니다. 현우는 설명했습니다. 사업이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투자를 더하면 대박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호 씨가 얼마가 더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현우는 2억만 더 빌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가 보증만 서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정호 씨는 난감했습니다. 이미 3억 보증을 선 상태였습니다. 선희 씨가 말했습니다.
이미 3억 보증을 섰는데 2억 더해도 별 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 사업이 잘 되면 다 갚을 것이라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정호 씨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2억 원 대출에 보증을 섰습니다. 총 5억 원. 정호 씨 부부가 평생 모은 돈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현우의 사업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매출은 없는데 지출만 늘어났습니다. 직원 월급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월세도 밀렸습니다. 현우는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가 걱정되어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현우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조금 힘들지만 곧 나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현우 씨가 대출금을 3개월간 연체했다고 했습니다. 연대 보증인이니까 대신 갚아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정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체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총 연체액이 원금 5억에 이자까지 합쳐서 5억 3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15일 내로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경고했습니다. 정호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현우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미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현우의 집으로 갔습니다. 현우는 집에 없었습니다. 현우 아내가 나왔습니다. 정호 씨가 현우가 어디 갔는지 물었습니다. 현우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집에 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정호 씨는 절망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15일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정호 씨는 예금 5억 원을 모두 찾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갚았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은행은 정호 씨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정호 씨 부부는 평생 모은 5억 원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집마저 위험해졌습니다. 선희 씨는 매일 울었습니다. 어떡하냐며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다며 절규했습니다. 정호 씨도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바보였다고 자책했습니다. 연대보증을 왜 섰을까 후회했습니다. 현우는 한 달 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정호 씨의 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다며 자신이 너무 잘못했다며 빌었습니다. 정호 씨는 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업이 망한 건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도망갔는지, 왜 전화를 안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현우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숨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숨는다고 빚이 사라지느냐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집도 경매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정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래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평생이 걸리더라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현우의 다른 빚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현우는 사채에서도 돈을 빌렸습니다. 총 1억 원. 사채업자들이 정호 씨를 찾아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1억을 빌려갔다고 했습니다. 못 갚으니까 아버지가 갚아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정호 씨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은 사채 보증을 선 적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말했습니다. 보증은 아니지만 아버지니까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방법이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정호 씨에게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채업자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수시로 걸었습니다. 정호 씨 부부는 더 이상 집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금매로 내놓아서 시세보다 1억 원 싼 6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남은 은행빚 3천만 원과 사채 1억 원을 갚았습니다. 남은 돈은 4억 7천만 원. 이 돈으로 월세를 얻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정호 씨 부부는 강서구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었습니다. 70세와 68세 두 사람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정호 씨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한 달에 2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선희 씨는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일하며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두 사람이 합쳐서 월 370만 원. 월세 60만 원을 내고 나면 310만 원이 남았습니다. 70세에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선희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뭐하러 평생 일했을까 하고 한탄했습니다. 정호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억울하고 후회되었습니다. 현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우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빚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진 빚은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현우는 가끔 정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죄송하다고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현우는 다시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월급 300만 원으로는 자기 가족 생활도 빠듯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돈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정호 씨는 72세가 되었습니다. 선희 씨는 70세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청소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은 예금 4억 2천만 원. 이 돈으로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의료비가 들고 생활비가 들면 금방 바닥날 것입니다. 정호 씨는 가끔 후회합니다. 왜 연대보증을 섰을까 자책합니다. 아들이라고 믿었던 게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현우는 이따금 전화를 합니다. 어버이날에 용돈 30만 원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5억 원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연대보증은 절대 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배우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보증은 본인이 직접 빚을 진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못 갚으면 내가 전액 갚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정호 씨처럼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습니다. 사업은 누구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10개 사업 중 9개가 망한다고 합니다. 자식의 사업을 도와주고 싶다면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현우는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이 망하면서 부모를 파산시켰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정호 씨 부부는 70세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편안한 노후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안전한가요? 자식에게 연대보증 요청받으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연대보증은 절대 서면 안 됩니다. 사연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